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주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어제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제주도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본격화된 첫날. 제주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도 이어졌습니다. 제주 지역 전공의 141명 가운데 인원이 가장 많은 제주대학교 병원은 소속 전공의 53명이 사직서를 내고 이 가운데 16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한라병원에서도 22명이 출근하지 않는 등 도내 병원 5곳의 전공의 45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이 대체해 큰 진료 차질은 없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전공의들은 주로 응급실이나 마취, 당직 근무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역 응급의료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역 대형 병원의 진료 중단이나 축소가 제주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큽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을 주기적으로 오가며 진료를 받고 있는 고령 환자들이 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기는 치료받아야지. 나는 이 호흡기가 좀 문제가 있는다면 약도 먹고 또 4개월에 한 번씩간 치료받는다면 경아니면 나는 안 돼.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거두고 서둘러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부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으로 합의를 봐야지. 제주도는 당장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공문을 보내 업무 개시를 요구하고 보건복지부 점검 대상이 아닌 중소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의료원과 협의해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진료 공백이 확산되면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대로 업무 개시 명령 등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국의 의대생들도 동맹 휴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 의과대학에서는 아직까지 휴업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에도 전공의들이 실제 업무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한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등유 6,500리터에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 헬기가 출동하고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위로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연기는 주변으로 퍼지며 진한 먹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아침 7시 50분쯤. 불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등유 6,500리터에 옮겨 붙으면서 유해가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주민들에게 재난 안전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주위로도 많이 번져서 화재 현장에서 한 70m 정도까지도 이제 호흡이 약간 불편할 정도로 유독가스도 많이 주위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에 옮겨 붙은 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한때 소방 헬기까지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불은 감귤 선과잔과 유류 탱크가 있는 비닐하우스 2개 동을 모두 태우고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가까스로 불길은 잡혔지만 비닐하우스는 마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선과장에 보관 중이던 레드향과 감귤들은 새까맣게 불에 타 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 불로 71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가 모두 탔고 주변에 있던 차량 한 대와 100여 그루의 감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유류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류에서도 이제 불이 발생하면서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했고 원인은 추후 국가수 합동 예정 중에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분전함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여야의 총선 후보 경선 지역이 확정되면서 제주에서도 어제부터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정당에 따라서 규칙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후보들은 민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 후보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재호 현 국회의원입니다. 경선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진행해 내일 저녁에 발표되며 일반 국민 50%와 권리당원 50%를 반영합니다. 일반 국민은 휴대전화 가입자 5만 명에게 ARS 전화를 걸어 권리당원이 아닌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권리당원 14,000여 명도 ARS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나이와 지역별 인구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전화 응답자는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 경선 후보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입니다. 경선 시기는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데 일반 국민 80%와 책임 당원 20%를 반영합니다. 일반 국민은 여론조사기관 2군데가 표본으로 추출한 1,000명을 전화 면접으로 조사하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고 책임 당원 5천여 명은 ARS로 조사합니다.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여론조사 응답률과 당원 투표율 모두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지, 그거 여론조사하면. 전화 오면 당연히 답하고 물어보는 거 답해야죠. 관심 있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저는 잘 참여할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로 단독 등록한 강순아 지역위원장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당원 700여 명이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29일 저녁에 개표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강이나 바다 주변이 아닌 산 꼭대기인데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경 돌리내 습지인데요. 최근 경북에선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데 이어 국가지질공원 인증도 앞두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시 삼북면 굴봉산 정상부. 해발 270m가 넘는 분지 지형 곳곳에 작은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습니다. 겨울철 이곳의 수심은 약 3m, 여름철엔 6m까지 깊어집니다.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문경 돌리내 습지입니다. 돌리내는 땅속의 석회암이 지하수나 빗물에 녹아 만들어진 접시 모양의 웅덩이를 뜻하는데 이곳처럼 물이 고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석회암지대는 물이 지하로 잘 빠져나가기 쉬운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겨울인데도 물이 그대로 고여 습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테라로사라는 붉은색 점토지 흙과 광물과 낙엽이 수만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습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육지와 초원, 습지 생태계가 공존해 있어 원앙과 소쩍새 등 천연 기념물과 수달,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함한 900여 종의 다양한 야생생물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독특한 지형과 생태 환경을 간직한 문경 돌리내 습지를 보러 지난해에만 3만 6천여 명의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습지 오늘 처음 와봤는데 상당히 주위에다 경치도 좋고 이 산 위에 정상에 이렇게 습지가 있다 하는 게 저도 느껴보지 못한 걸 오늘 처음 느끼게 됐습니다. 과거 주민들이 벼농사를 짓던 이곳의 지질학적 가치가 처음 주목받은 건 지난 2011년 환경부 조사에서였습니다. 이후 2017년 환경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기 시작했고 이달 초엔 경북 최초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돼 국제적으로도 지질학적 보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습지로 지정됨에 따라 전 세계의 많은 유명한 학자분들과 외국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 돌리내 습지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명소로. 문경 돌리내 습지는 올해 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후
오는 2028년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남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차 비구름대가 확대되면서 오전에 제주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유수함은 가시거리가 430m 내외로 좁혀져 있고요. 해안 지역과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에 평화로와 상간도로 지나시는 분들은 안개등 켜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제주도 전 지역에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바람도 다시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밤에 제주 북부와 남부, 동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갔지만 따뜻하고 습한 공기 영향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 지역 9도, 동부 지역 10도, 서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6도, 서부 지역 13도, 성판악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종일 내리겠습니다. 바다에 안개가 짙어서 해상교통 운항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 텐데요.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해서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계속 이어지겠고요. 주말까지 흐리고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도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올해도 노트북이 지원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29일까지 도내 각 중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사전 수요 조사에서 신입생 7,100여 명 가운데 96%가 노트북 지원을 신청했으며 노트북에는 유해물 차단과 불법 유통 방지 기능 등을 설치해 지급됩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외부 시설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출퇴근 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시설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어나더 오피스를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제주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며 한라도서관과 제주 컨벤션 센터 등 모두 11곳에서 운영됩니다. 노지 감귤과 만감류 재배 기술 교육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동부 지역 토양과 기상 특성을 고려한 노지 감귤과 만감류의 시기별 맞춤 재배 기술 교육생 1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9개 도매시장 평균 가격은 5kg 기준 24,000원을 넘어 1997년 감귤 가격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 MBC가 연속 보도한 제주시 체육회장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 체육회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 체육회장을 당장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체육회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제주도는 모든 위탁 계약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설 연휴 무인 가게에서 돈을 훔친 10대들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제주 시내 한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와 무인 빨래방 등 가게 7곳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620만 원을 훔친 중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 중 1명을 붙잡았고 도망간 3명은 서울에서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한편 이들 중 2명은 경찰 조사 후인 그제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또다시 검거됐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해태동산으로 이어지는 공항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 구간이 일부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이 일반 차로로 진입할 때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제주 MBC 보도와 유관기관의 건의에 따라 두 차례 합동 점검을 벌였고 오는 26일부터 공항에서 해태동산을 잇는 800m 구간을 버스 전용 차로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은편 공항로인 해태동산에서 공항을 연결하는 버스 전용 차로 해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